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커지는 경제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때 제2의 테슬라 이렇게 불렸던 전기차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왜 요즘 이렇게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니콜라 같은 특정 기업 사례부터 해서 시장 전반의 흐름까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요. 기술적인 과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현실과 미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니콜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파산보호 신청까지 갔으니까요. 특히 수소 연료전지 트럭 여기에 집중했었다고요. 맞습니다. 일반 승용 전기차하고는 좀 다른 접근이었죠. 대형 트럭은 아무래도 배터리가 너무 무거우면 이게 화물 적재량 감소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치명적이죠. 그래서 니콜라는 이걸 해결하려고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주행거리도 길고 또 충전도 빠른 수소 연료전지를 대안으로 딱 제시했던 겁니다. 수소랑 산소 반응시켜서 전기 만드는 방식인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이론은 정말 그럴싸했는데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죠. 트럭이 실제로 막 운행하는 것처럼 영상 만들어서 공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덕에서 그냥 굴린 거였다면서요. 네. 바로 그 영상 조작 사건, 그걸로 니콜라는 시장의 신뢰를 거의 완전히 잃었다고 봐야죠. 물론 그 이후에 실제로 트럭을 개발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격이 기존 경유 트럭의 거의 3배, 4배 이렇게 비쌌고요. 그마저도 사실 팔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어요. 또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 문제, 그리고 생각보다 실제 운행거리가 짧다는 점 같은 이런 실용성 문제도 해결을 못했고요. 결국에는 누가 그렇게 비싸고 불편한 트럭을 사려고 하겠어요. 악순환 끝에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사례네요. 근데 이게 니콜라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루시드, 리비안, 피스커 이런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상황이 다 안 좋더라고요. 네,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생산 역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좀 있어도 대량 생산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죠.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 네, 그렇죠. 둘째는 시장이 이른바 캐즘, 단계, 깊은 골짜기 같은 단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초기 얼리 어답터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샀는데 그 이후에 대중 수요를 확 끌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 소비자들은 좀 더 신중해진 거군요. 네,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검증된 테슬라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확 높은 중국 전기차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뚜렷해졌어요. 셋째는 판매량이 낮다 보니까 대당 생산 단가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된 거고요. 악순환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입니다.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투자받기가 힘들어지니까 연구 개발마저 위축되는 거죠. 결국 보면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전만으로는 이게 다가 아니었네요. 생산, 시장, 자금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넘어야 했던 거군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좀 살아남고 있는 쪽은 어딘가요? 테슬라 정도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고전하는 건가요? 중국 업체들은 좀 다른가요? 네, 테슬라는 이미 규모의 경제도 이루고 브랜드 이미지도 확실히 구축했죠. 중국의 BYD 같은 기업들은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막대한 정부 보조금, 그리고 탄탄한 자국 배터리 산업 기반, 이런 걸 등에 업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저가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때문에 불공정 경쟁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또 다릅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 팔아서 번 돈으로 전기차 개발 자금을 계속 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결국 보면 초기 기술 경쟁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자금력, 생산 능력, 시장 장악력 이런 걸 갖춘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스타트업들한테는 정말 점점 더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네요. 정리해보면 그동안의 전기차 시장 거품이 좀 꺼지고 이제 정말 현실적인 생존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혁신적인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엔 실용성 그리고 경제성 이걸 증명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겪는 과정이죠.
수많은 기업들이 도전했다가 사라지고 결국 살아남은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는 과연 무엇일까? 예를 들어 배터리 성능의 획기적인 발전일까요? 아니면 충전 속도나 인프라의 혁신, 혹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이 선두주자들이 계속해서 이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지, 여러분도 한번 각자 예측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